저희가 전 시간에 상속의 개념들과 상속에서 나오는 용어들, 슈퍼클래스, 서브클래스 이런 용어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한번 실제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람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로, 그 다음에 학생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로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문법은 하위 클래스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하위 클래스를 만드시는 방법인데, 하위 클래스를 설계를 하실 때에는 클래스라고 하시고요. 하위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바로 안에 상위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콜론을 하고, 이 안쪽에 필요한 클래스 코드를 클래스 몸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함수들을 정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반적인 클래스를 만들 때와 조금 다른 점은 여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들어가는 거고요. 어, 서브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를 상속한다. 라는 의미로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를 상속한다. 라고 했을 때 괄호 안에 상위 클래스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 위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관계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위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상위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잠시만요. 이게 들여쓰기가 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할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person이라고 할게요.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일단은 누군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거고요. 생성자를 만들게요. 생성자는 ini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무조건 self. 그 다음에 저희가 변수를 선언을 할 거예요. 이름을 넣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성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는 이름을 반드시 부여할 거예요. 그럼 아규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ame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선언하고 person 객체가 가지고 있는 name 변수를 name으로 초기화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를 하나를 만들 건데요. 메서드는 안녕하세요라는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여기도 self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프린트를 해주는 메서드예요. 뭐라고 프린트를 해주는 메서드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self.name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어렵지 않죠? 무엇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할 때에는,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에는 반드시 이름을 줘야만 하겠죠. 이름을 주면 person 객체는 항상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갖게 됩니다. 그 모든 person 객체가 갖는 name 변수를 프린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자, 만들어 볼까요? 만들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가 선언이 됐으니까 우리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겠죠. 오셈이라고 할까요? 오셈, person 하고 만들면 되겠죠. 자, person이라고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하니까 뭘 넣으라고 합니까? 이름 넣으라고 하죠. 네, 이름을 오셈 이렇게 할게요. 자, 객체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메서드 호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객체 이름으로 쓰죠.
오쌤 점 하면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쌤이 say hello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들게 되면 person 홍길동 하고 만들게 되면 똑같은 say hello를 호출했을 때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객체에 따라서 say hello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출력, 인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면, person을 상속하는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을 할 거예요. 상속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확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키워주는 거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을 거고 그 특징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학생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어,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죠?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생이라고 해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니죠. 학생도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학생은 이름 말고도 뭐 학교라든가, 뭐 전공이라든가 등등등 다른 속성들을 더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클래스가 있을 거고요. 그게 펄슨. 그거를 확장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거. 이게 상속이에요. 이게 상속입니다. 기본이 되는 클래스로부터 물려받고, 그걸 확장해서 더 많은 기능이나 더 많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설계하는 거. 그게 하위 클래스인 거예요. 하위 클래스. 자, 그러면 똑같이 선호하는 클래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학생,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써요. 하위 클래스가 다른 점은 괄호를 써주고 여기에다가 상위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해도요, 정의가 돼요.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객체 한번 생성해 볼까요? student 줄여가지고 stu라고만 할게요. 자, student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자, 우리 생성자 만든 적 있어요? 없어요? student에서. 만든 적이 없죠. 만든 적이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생성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뭐 넣으래요? 이름 넣으래요. 그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이게 상속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런 메서드도, 아무런 변수들도 선언한 적이 없어요. 요거 한 줄만 딱 넣었죠. 요거 한 줄만. 한 줄도 아니죠. 그랬는데 얘는 이미 생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누, 어디에서 만들어준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준 생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또 만들 필요가 없죠. 이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여기도, 여기도 오쌤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stu 점 say hello라고 하는 거를 바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상속이에요.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지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식이
다 물려받아서 생성자도 마치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메서드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되셨습니까? 음. 자, 근데 상속을 이렇게만 쓰진 않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워버렸지만 사람을 확장해서 더 크게 만든 게 학생이란 말이에요. 메서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앰플.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say hello 2번이라고 할게요. self. 프린트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저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코드를 좀 나눌게요. 자, 클래스 정의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를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고 학생 객체를 다시 만들게요. 다시 만들었죠? 그죠? 자, stu 변수 이름 stu죠. 점 해보세요. 점. 메서드 몇 개 보일까요? 메서드가 두 개가 보이죠. 그죠?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이 보이고요. 그죠?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이 보이고 say hello to 이렇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네임은 누구한테서 물려받은 거?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인 펄슨한테서 물려받은 거.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도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 상위 클래스인 펄슨한테서 물려받은 거. say hello to는 내가 만든 거. 스튜던트 클래스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say hello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ay hello to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위 클래스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해서 저는 학생입니다. 라고 또 다른 인사를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기능을 갖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속이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면 똑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었었어야 됐을까요? 다 만들어줬어야 됐었을 거예요. 그죠? 클래스 스튜던트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def, init, 그다음에 뭐 self, name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def, say, hello, self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def 다시 say hello to self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객체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 메서드 두 개를 호출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상속이라고 하는 문법이 생기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될 코드가 뭐만 줄어요? 어떻게 줄어요? 이렇게 더 확장된 것만 더 추가하면 되도록 바뀌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을 사용하는 목적이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모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음. 사람을 생성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라고 이미 만들어 놨고요. 그죠? 인사한다라고 하는 기능은 이런 거야 라고 이미 만들어 놨죠. 학생은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도 이런 똑같은 속성들과 똑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죠. 코드를 반복해서 만들지 말고 걔네들은 이렇게 괄호 하나로 펄슨을 상속한다라고 선언하는 거 하나만으로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튜던트만 가져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나 속성들이 있으면 여기서 특별하게 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상속을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상속을 이용해서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근데 조금씩 어려워지긴 하죠. 자, 목차로요. 목차로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음, 따로 번역하지도 않아요. 메서드, 그냥 우리말로도 메서드라고 하죠. 오버라이드도 그냥 오버라이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드가 뭐예요? 라이드. 5번은 뭐뭐 위에란 뜻이잖아요. 위에. 라이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는 거를 라이드라고 하지 않아요? 네. 라이드 하려면은 올라가야죠. 그죠? 올라가야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렇게 탈 수 있죠. 네. 거기다가 오버를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의 한다라고 했는데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미 뭔가를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거를 다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 이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서드를 만들어줬지만 그 기능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거기 있는 기능 플러스 다른 기능 이렇게 재정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해서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메서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위 클래스에서 어, 음, 오버라이드를 해버린 어,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 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문법이니까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써주시고요. 아규먼트 전달하시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호출하면 돼요. 사용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관계를 한번 클래스로 만들어 볼게요. 어떤 관계를 클래스로 만들어 볼 거냐면, 회사원은 사람이다. 맞아요? 맞죠? 그러면 회사원은 자식이 되겠죠. 하위 클래스가 될 거고요. 사람이 상위 클래스가 되겠죠. 맞아요? 네. 우리 위에 있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그대로 사용하려고 해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확장하는 회사원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라고 선언해야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만들어 주셔야 되죠.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할게요. 비즈니스 퍼슨. 그 다음에 괄호를 써주셔야 되죠. 여기에 부모 클래스 이름, 상위 클래스 이름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위에서 만든 게 person이 있었어요. person.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버라이드 할 게 무엇을 오버라이드 할 거냐면 부모가 뭘 가지고 있어요? 생성자 가지고 있죠.
그죠? 그 생성자를, init 메서드를 override 할게요. 그냥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def. 이름만 어떻게? 이름 똑같이. self.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게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어, 이름은 어떻게 돼야 된다?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과 똑같아야 된다. 아규먼트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네. 아규먼트는 뭐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파이썬에서는 어,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즉 펄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과 동일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예요. 오버라이드. 여기다 부연 설명을 할까요?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하는 건데 같은 이름으로 같은 이름으로 같은 이름으로라고 추가를 할게요. 이탈릭체가 별표를 하나씩만 쓰면 이탈릭체가 됩니다. 별표를 별표 두 개로 감싸면 볼드 폰트가 되고요. 별표를 하나씩으로 하면 뭔가 이탈릭체로 보여요. 이거는 그냥 그 텍스트 셀의 기능이니까. 자, 회사원도 이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회사원도 이름을 가져야 되겠죠. 회사원도 사람이니까 이름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회사원을 만들 때에도 이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회사원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때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줘야 되겠죠. 이름을 초기화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다음에 회사원만이 갖는 어떤 속성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 그런 게 별도로 더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변수로 선언할 수 있겠죠. 변수를 선언하려면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으면 좋겠죠. 그쵸?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닛을 만들 때 상속이 아닐 때는 우리가 아마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이름에다가 저장하고 그다음에 컴퍼니를 저장하겠다. 보통은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죠? 상속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해요. 상속이 아니었으면. 근데 지금은 펄슨을 상속받겠다고 했어요. 펄슨의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잖아요. 펄슨의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펄슨에서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상위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인 init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코드가 있으면 돼요. 상위 클래스의 init을 호출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호출한다 그랬어요? 어떤 메서드든 상관없어요.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슈퍼점, 슈퍼점 메서드 이름으로 호출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슈퍼 이렇게 점 그리고 init init 할 때 뭘 넘겨주면 돼요? 네임을 넘겨주시면 이게 하위 클래스에서 init 메서드를 재정의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위 클래스에서 init 메서드를 재정의 하실 때에는 부모 클래스의 init 메서드를 불러주는 코드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위 클래스에서만 가져야 되는 변수들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초기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얘는요, 누구를 호출하는 거냐면, 위에서 만든 여기는 이닛을 호출하는 거예요. 셀프는 우리가 값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셀프는 뭐가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객체가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 있는 슈퍼의 의미가 뭐냐면, 펄슨 객체다라는 뜻이에요.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생성한 객체다라는 뜻이에요. 그 객체의 이닛을 호출하겠다라고 앞에 여기 주어가 있잖아요. 여기 주어가 있으니까 이 주어가 여기 셀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슨 객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에는 이름을 주면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회사원을 생성할 때, 회사원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때에는 이름을 주면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 컴퍼니를 가지고서 컴퍼니라고 하는 변수를 갖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펄스는요, 두 개의, 두 개의 그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얘를 실행하고요. 실행하고 회사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길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길동. 홍길동 한번 만들어 보죠. 홍길동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회사원으로 만들 거예요. 비즈니스 펄슨. 야, 생성자에는 뭘 주라고 그랬어요? 이거밖에 안 보이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성자를 부르려고 하니까 이는 메서드가 사실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음. 자, 부모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확장하는 또 다른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쵸? 네. 부모 클래스는 person이었었고, 그죠? 이건 지우지 말고 남겨둬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business person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클래스를 지금 우리는 선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어. 자, person이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비즈니스 펄스는 그거를 상속받잖아요. 비즈니스 펄스는 펄슨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펄슨이 또 이닛을 가지고 있죠. 그쵸? 물론 아규먼트 개수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펄슨도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펄슨도 이닛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원은 이닛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볼까요? 뭐밖에 안 보여줘요? 하나밖에 안 보여줘요. 그죠? 회사원이 가지고 있는 이닛밖에는 보여주지 않아요. 자, 이게 덮어 쓴다는 개념이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덮어 써버린 거예요. 덮어 써버린 거니까 밖에서는 그 밑에 깔린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오버라이드 개념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 메서드가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바깥에서는 따로 얘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오버라이드된 생성자를 통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오버라이드 되기 전에 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용이 되는 거죠, 결국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음. 자, 그럼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줄 거고요. 회사 이름도 줘야 되겠죠. IT will.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길동이를 생성을 했습니다. 어, 비즈니스 펄슨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비즈니스 펄슨 회사원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자, 생성된 회사원의 이름이 길동이에요. 길동. 그죠? 점 해볼까요? 점? 자, 변수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변수 두 개 가지고 있죠. 네임하고 컴퍼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임하고 컴퍼니. 메서드, say hello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비즈니스 퍼슨 보세요. 여기에서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 선언한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보이잖아요. 왜? 이 그림 보세요. 비즈니스 펄슨은 펄슨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펄슨이 뭘 가지고 있어요? 네임을 가지고 있죠. 그럼 비즈니스 펄슨도 네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컴퍼니는 비즈니스 펄슨이 여기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게 변수가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변수가. 네임도 보이고 컴퍼니도 보이고. 메서드는요. 여기에서는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를 따로 만들지 않았죠. 근데 비즈니스 펄슨은요. 펄슨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펄슨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속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는 거를 확장해서 그대로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더 다른 추가적인 것들을 더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 상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름도 출력할 수 있고, 이름도 우리가 값을 찾을 수 있고, 컴퍼니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해서 길동점 네임, 그 다음에 길동점 컴퍼니 어때요? 네임은 홍길동이었었고, 그죠? 컴퍼니는 IT빌이고. 잘 되죠? 메서드도 호출할 수 있겠네요. 길동, 점, 메서드가 say, hello. 그죠? 자, 호출하시면, 이거는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메서드 이름에서, 함수 이름에서 괄호를 안 쓰면 그건 뭐가 돼요? 함수라고 하는 객체가 돼버리죠. 함수 호출은 뭐라 그랬어요? 함수 호출은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라고 보여주잖아요.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자, 이게 오버라이드 개념이에요. 오버라이드. 자, 그러면 우리가 say hello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버라이드 할 수 있겠죠. 부모에서 say hello를 만들어줬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say hello는 이름밖에는 출력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회사원은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슨 회사에 다녀요 라고 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스튜던트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이름 말하는 기능이 없었죠. 이건 오버라이드가 아니에요. 메서드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건 오버라이드가 아니고 여기서는 오버라이드로 그거를 구현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를 재정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름만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 이름만 똑같이. 그러면은 say hello. 첫 번째는 셀프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죠. 자, 여기에서 상위 클래스. 상위 클래스라고 하면 person이에요. 자, 여기서도 person. 상위 클래스에 say hello를 호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출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는 방법이 없지만 하위 클래스 안에서는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say hello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호출하면 돼요? 문법이 뭐라 그랬어요? 슈퍼를 붙여주자.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호출이니까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상위 객체란 의미예요. 상위 객체. 그러니까 부모가 say hello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say hello인데, 부모가 해주는 기능에다가 내가 다른 기능을 조금만 더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대부분의 기능은 다 그대로 다 사용해 놓고, 그 뒤에 내가 뭔가를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버라이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라이드를 하면서 부모 거를 불러주고, 물론 안 불러도 돼요. 부모의 메서드를 부르지 말고 내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새로 다 작성을 해버려도 돼요. 그래도 되고, 만약에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조금만 더 뒤에다가 덧붙이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패턴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누구고,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중괄호 쓰시면 되겠죠? 여기, 포맷 스트링이니까 F 스트링, 셀프가 컴퍼니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컴퍼니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에 다닙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클래스를 다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클래스 선언을 다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길동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길동이 다시 만들고, 길동이 다시 만들었고, 이름이나 회사 네임이나 컴퍼니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기 우리가 값을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say hello를 출력해 보세요. 아까랑 달라졌죠. 아까랑 달라진 점은 오버라이드 하기 전에는, 재정의를 하기 전에는 say hello가 그냥 부모의 기능밖에는 없었지만 지금의 say hello는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한 기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한 그런 기능도 실행이 된 거죠. 네. 이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다. 저는 홍길동이고 IT윌에 다닙니다. 라고 그런 기능이 된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네. 그 슈퍼 그 형태로 호출이 아니라 네. 그냥 셀프 네임으로 또 했을 때 오류가 나지는 않던데 오류가 나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부적격으로 문제가 되는 어,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게 메서드만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변수 이름도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변수 이름을 오버라이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펄슨이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근데 비즈니스 펄슨이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름을 덮어 써버린 거니까 네임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덮어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셀프.name이라고 길동이.name이라고 했을 때에는 요 네임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 네임. 여기를 못 찾아가요. 코드로 보여드릴까요?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클래스, 클래스.
부모라고 할까요? 페어런트, 페어런트라고 할게요. 페어런트. 페어런트.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닛 하나만 만들게요. 이닛, 이닛, 셀프. 여기도 네임이라고 할까요? 네임. 셀프 점 네임. 네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tr 그냥 남겨둘게요. 자, 요렇게만 만들게요. 자, 요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같은 셀에다가 할까요? 네. 자, 두 번째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는 child라고 할게요. f init 그다음에 self name. 자, 그런데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self.name은 하고서 name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child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child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name을 주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밀동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str 메서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ch 점 하고서 name. 네, 잘 돼요. 길동이에요. 음. 근데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가지고 여기 있는 이름이에요. 여기 있는 이름. 여기 있는 이름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저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str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str를 만드는데 str를 만드는데 어, 문자를 리턴하면 되죠. 문자를 리턴하면 되죠. 그죠? 네. 여기서는 child의 name이다 라고 하고 self some na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될지 모르겠네. parent의 name이다. self 객체의 super의 name이다. 네. 네, 네, 이론상으로는 될 것 같은데 네. 자, 여기다 print ch 잠시만. 요게 f 스트링이 아니군요. f 스트링이 아니어서 그렇고요. 네.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만들고 다시 실행. 요게 안 되는군요. 슈퍼 슈퍼 애트리뷰트가 없다. 슈퍼를 어떻게 들어가지? 셀프 없이 들어. 네? 상속이 안 돼 있군요. 감사합니다. 페어런트를 상속을 안 했군요. 네. 감사해요. 차일드 만들 때 페어런트를 상속 안 했네요, 제가. 요게 상속이죠. 요게 상속입니다. 하고, 하고, 차일드 오브젝트가, 얘가 차일드 오브젝트고, 슈퍼가 없다. 잠시만요. 음,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 하나 더. 네. 슈퍼, 점, 이닛,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나는 길동인데, 길동이 아버지 이름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길동이 아버지 이름 모르시는군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홍길동의 저자인데, 아버지 이름은 아니고. 될까요?
여전히 안 되는군요. 아, 이걸 어떻게, 죄송해요. 네,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데, 요건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변수 이름도 그렇고, 메서드 이름도 그렇고, 덮어 써버렸다는 거예요. 덮어 써버렸다. 같은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거나,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 이름을 만들어 버리면은요, 아래쪽에서 child라고 선언할 때, child가 만들어질 때, 그 이름을 덮어 써버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name이 또 다른 변수가 생겨버려요. 이게 그 문제가 될 때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음, 만약에 그 여기에 펄슨의 메서드가 있었어요.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죠. 아, 그렇게 볼까요? 그렇게 볼까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음, 음. 자, 새로 만들게요. 새로 만들고요. ch.say hello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실행해 보세요. 왜 없지? child가, 죄송해요. 여기 메서드 없죠. 스튜던트 가지고 할 걸. 네, 죄송합니다. say hello를 만들게요. self, 프린트. 간단하게 나는, 안,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self.name. 자, 페어런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임을 가지고서 say hello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죠? 페어런트가 자기만의 네임을 또 가지고 있어요.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어, 길동이라고 나오는군요. 여기는 허균이라고 넣을 때 허균이라고 넣었는데, 여기 허균이 아니죠. 그죠? 분명히 부모는 허균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내가 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출력이 길동이라고 됐어요. 이 의미상으로는 얘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두 개의 이름을 가져버리는 그런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허균이라고 하는 부모의 이름과 그 다음에 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동작할 때 셀프 네임이 헷갈리잖아요. 허균으로 동작하는 건지 아니면 길동이로 동작하는 건지 헷갈리죠. 여기서는 길동으로 동작을 해버린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을 덮어 써버리는데, 이름이 덮어 써져 버리면, 저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그 원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하위 클래스에서도 가져버리면 원치 않는 기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비즈니스 펄슨한테 이름을 주면 그 이름을 누가 가져가고 펄슨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펄슨에서 내 이름을 얘기를 해줬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펄슨은 회사 이름만 가지고 있었죠. 네, 이런 식의 구조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부모도 이름을 갖고 그 다음에 자식도 이름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돼버리고 그럴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오버라이드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에 얘가 어떤 동작을 할지 어떤 오동작을 일으킬지를 몰라요.
그래서 메서드는 오버라이드를 하지만 변수 이름들은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메서드가 잘못 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서 만들어진 메서드들이 잘못 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능하면 변수 이름은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보충 설명은 제가 잠깐 먼저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럼 저희 40분까지 쉬었다 할게요.